그 호주에서 그 푸른 눈의 아이들 그 거대한 오케스트라 속에 우리 아이들이 들어갔는데 우리 아이들이 재능이 상입니다. 탁월하다. 그걸 탁월합니다. 보면서 막 가슴이 막 그렇습니다. 뛰었겠습니다. 뛰는 것뿐만이 아니라 네. 그 참여한 각국의 네. 지도 교수와 학생들에게 한국의 우수성이 저절로 드러나는 거예요. 네. 또 우리 선생님들 가만히 있으면 김남준 선생 네. 아시잖아요. 대단한 그거죠. 어마어마한 테크니션 그렇죠. 음악적으로 예, 뛰어나고 그 전에 이런 바이올리니스트가 안 계셨다고 국내에. 그렇죠. 예. 네. 뭐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은 계셨지만 머무르면서 가르치는데 그리고 그러니 우리 계속 낮에 연주 그 캠프라는 거는 가르치는 거 그다음에 매일 저녁에 콘서트를 해요. 예. 돌아가면서도 오고 개인 연주도 시키고 배운 거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맞습니다. 평가가 예, 들어가는 거죠. 실내악도 하고 네, 네. 또 낮에는 한두 시 오케스트라도 오고 네. 한 달 끝날 무렵에는 전체 발표회도 오고 그러면 그 지역 그 뭐 가령 호주면 시드니 아니면은 우리 브리즈베인 뭐 이런 데서 있으니 온 주민이 다 참여해서 보고. 티켓 사가지고 와요. 예.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밀도 있는 그렇습니다. 교육이니까 예. 요즘 말로 하면 1년 배울 걸 그냥 그렇습니다. 다 배우는 거죠. 선생님과 호흡을 같이 예, 하는 같이 거가 하고, 예. 이렇게 중요하냐. 네. 정말 중요하다. 거기다가 선생님들의 사랑과 사랑과 애정이 들어가 있고 최고의 기술이 들어가고 또 아이들의 내면에서 또 경쟁심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할 얘기를 우리 탁 선생님 다 하셨어요. 예. 그게 핵심입니다. 예. 학생들이 음악을 어려서 배울 때는 부모님의 강요해서 강요해서 하는 거죠. 배워라, 연습하라, 네. 더 잘해야 된다. 누구는 더 하는데 너는 뭐냐? 쟤는 1등 했는데 나는 뭐냐? 이게 잘못된 거다. 이거. 네. 음악은 사랑부터 시작하는 거라고요. 네. 마음을 주고받는 것부터 시작해야지 음악이 되지.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 우리 그때 그 아시안 뮤직 캠프 갔던 학생들이 그때 이제 중고 주로 뭐 대학생도 있고 그런데 예고에서 아주 뛰어난 학생들 네. 뭐 이런 학생들 지금 50대 후반 60대 다 되는 학생들 그때 중고등학교 펄펄 나르죠. 지금 내 누구누구 이름 걸으면 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에요. 지금 다 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있고 그 뒤로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첼로 오케스트라도 할 수 있고 지난 6월 달에 저희가 아시아 첼로 페스티벌도 그들이 다 주체가 돼서 큰 일을 벌이더라고요. 네. 그거 아무나 못하죠. 그렇죠. 쌓여 있는 사람은 됩니다. 네. 쌓여 있지 않은 사람은 못해요. 이미 이제 세계를 보았고 그렇죠. 또 그 리더가 되는 사람 예. 또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사람의 예. 기본 바탕이 결국은 세계를 이미 자기가 경험을 했고 또 사랑도 듬뿍 받았잖아요. 받습니다. 그러니까 베풀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건 속일 수 없는 거예요. 네. 음악은 다른 걸 다루는 게 아니라 음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네. 음은 도음은 도고 레는 레. 도음은 도, 레. 이거 있지 그 비슷하게 왔다 갔다 하는 그건 음이 정확한 음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사람의 말은 좋습니다 하면 나중에 싫다고 하는 마음을 품으면서 좋다고도 할 수 있지만 네. 음은 가진 대로 튀어나온다고. 네. 음을 모르면은 모르고 알면은 아는 대로 튀어나와. 그 이제 진실을 담아야 선생님 된다.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음의 그 진정성이라 그럴까? 음의 진실, 네. 가치 이것이 모르고 그냥 음악을 듣는 사람도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을 확연하게 하잖아요. 좋은 음악이 주는 감화력, 그렇죠.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예. 정말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걸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새로운 음악의 시대가 열리면서 지금 대학도 많아지고 고등학교도 많아지고 이런 캠프들이 많이 활성화되면서 그 다음 그들이 또 유학을 가는 그 신호탄이 터졌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리고 1980년대로 넘어오면서 네. 우리나라가 그 세계 이른바 국제 여행이 자유화가 됩니다. 네, 노태우 때. 예. 네. 그때 자유화가 되면서 법물같이 쏟아져 나가죠. 네. 또 몇 년 후에는 또 법물같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때는 나가는 것도 어려웠지만 갔다 오면 또 교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자리가 빌 때고 그런데 물론 장단점이 있어요. 예. 아무나 다 가서 공부해가지고 와서 다 그 자리에서 가르치면 안 됩니다. 네. 음악을 제대로 배우고 어렵다는 것도 실감하고 또 그 경지에 다다르는 것도 많은 고생을 해야 되지만 음악을 제도적으로 배우고 왔다 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졸업장만 들고 왔다. 이건 아니다고요. 네. 인문 교육에서 시험 봐서 무슨 그 써냈거나 네. 자기의 감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글을 냈거나 뭐 하면서 이 제도적으로 묶여서 공부해가지고 돌아와서 내미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까 유학을 갔다 와서 교수는 얻었는데 결국은 음악은 잃어버렸다. 그리고 또 그 성장기에 중흥기에 유혹이 많지 않았습니까? 많습니다. 예. 레슨을 하면 돈을 벌던 시대였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은 레슨이 거의 없다시피 네. 하지만 그때는 정말 잘 나가는 사람들은 레슨으로도 엄청 바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의 유혹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혹이고 그게 취해 있으면 안 됩니다. 네. 예. 음악은 음악가로서 그 생활을 해야지. 그게 심취돼서 그 사람이 잠시 행복을 누릴 수 있어도 영원하지는 않더라고요. 네. 예. 음악을 지금 이제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이게 그 상업적인 저희가 발달이 돼서 먹고 산다 하는 쪽에서만 생각하면은 그 음악은 이미 버린 음악이라고요. 네. 음악은 마음의 행복을 위해서 한다는 쪽에 목표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지 이게 생활의 수단이다. 애초에 생활의 수단이다 하고 하면은 생활로서 끝나요. 네, 생활에서 끝난다. 생활에서 끝난다. 네. 이어지지는. 지금 아까 대학 교수도 한참 유명해졌거나 교수 직책 자체가 상당한 그 권위를 가지고 있을 때 그걸 너무 누리고 있으면은 그 권위가 끝날 때는 어디로 갑니까? 네. 유지를 못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콩쿠르를 따고 뭐 음악 하는 사람들의 그거는 초기 마라톤 같은 거 출발할 때는 굉장히 많은데 그 목표점 가까워져서 뭐 42.19 아닙니까? 그거는 30km 넘어가는 사람도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연주가의 전체 그 하나의 그 스토리를 두고 볼 때 이 연주로서 계속 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는 거죠. 극히 드뭅니다. 네. 맞습니다. 스스로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네. 저도 뭐 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귀국한 이래로 거의 2년에 한 번씩은 네. 독주회를 했어요. 지금 제가 최근 뭐 여러 이거 협연이니 단편적인 연주는 수없이 많이 하지만 정기적인 연주에 자기를 발표하는 리사이탈 예. 그런 연주에는 적어도 2년에 한 번 해야 된다. 그래야지 녹슬지 않는다 이거죠. 예. 그 음악가를 지켜주는 것은 법도 아니고 제도도 아니고 학교도 아니고 결국 자신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그래요. 키우고 스스로 완성을 띄워야 되는 그런 과정이라면 요즘 너무 많은 유학파들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대학도 강사법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고 또 뭐 음악으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너무 열악하니까 정말 너무 좋은 기술력 또 뭐 박사를 2개씩 따고 이런 거에 풍년이라고 말하기가 참 쑥스러운 상인데.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상당히 여러 가지 내폰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음악이 2가지 성격이 있어요. 네. 우리가 귀에 듣는 음악은 최상의 음악입니다. 네. 레코드를 통해서 CD, 뭐 동영상을 통해서 아주 대가들이 하는 모두가 선망의 대상이죠. 그러나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네. 그 사람은 극소수 그리고 그 사람이 받는 모든 대우 뭐 이런 거를 너무 동경하면은 박탈감이 일어나고 네. 불가능합니다. 음악은 즐거워야 된다고. 네. 좋은 음악을 가지고 자기를 정화시키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평생을 행복하게 지낸다는 목표를 두면은 음악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네. 행복해지는 거예요. 다른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기서 녹아내린다고요. 네. 그런 쪽을 가지고 접근해서 음악을
소위 말하자면 자기를 그 개발하고 자기를 한다 하면은 굉장히 상승 효과가 있죠. 네. 그러나 이걸 상업적에 네. 나는 이거에서 먹고 살아야 된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먹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먹고 살아야죠. 네. 그러나 목표를 먹고 사는 데 주면은 음악이 아니에요. 네. 네. 지금 오늘날에도 그게 상업적인 연주, 굉장히 화려하고 좋은 연주가 세계를 휩쓸고 다니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메시지도 주고 그런 게 있지만 모두 다 그럴 수는 없죠.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대로 존중하고 우리가 음악을 즐기는 사람은 전 세계인이니까 그 가운데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와서 자리가 없다. 네. 뭐가 없다. 그건 애초에 아까 1980년도에 우리나라가 문이 열리면서 누구나 다 나갈 수 있는 해외에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이러는데 그것이 목표가 잘해서 내 좋은 음악을 예술 교육에 지금 한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네. 다른 인문이나 이건 또 다른 차원으로 말씀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예술 교육은 갔다 와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겠다. 덤벼들면 자리가 없어요. 네. 자기가 좋아서 자기가 성공하려면 남이 인정해 줘야 됩니다. 남이 인정해 주지 않는 음악을 가져와서 들이밀을 때 누가 그 사람을 따르겠어요. 학교 취직하려고 보면 저 사람이 얼만큼 실력이 있는가. 실력이 중요한 거죠. 실력이 인정됐을 때는 모셔오는 겁니다. 네. 모셔오는 사람이 되려면은 그만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겠죠. 이제 그걸 과정을 소홀히 하고 그래서 갑자기 제도적으로 공부를 마쳤다. 나는 이제 그 다음에 좋은 직장을 얻어야 되겠다. 그건 경쟁적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거기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만 해야 된다. 그런데 너무 많이 나가서 너무 많이 몰려 들어올 때는 그거는 잘못된 거다 이거죠. 지금 그런 말에서 비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제가 왜냐? 다 이 자유 시대에 누구나 다 가서 공부하고 들어와서 할 경쟁 사회에서 할 수 있는 거 하면 된다. 그런데 가지 않아도 될 사람이 가서 여기 와서 들이밀면은 그것이 굉장히 갈등 사회를 일으키지 않나. 네. 너무 많이 나갔다는 얘기. 네. 지금 이 시대에는 이제 그 좀 줄어드는 느낌이에요. 네. 줄어들고 있죠. 줄어들죠. 네. 왜냐? 그게 오류가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게 오류가 있었는데. 지금 뭐 교수님들도 네, 학생들이 질문을 하면 답하기가 참 궁색해진다 그래요. 맞아요. 가야 하나, 네. 가지 말아야. 가도 문제고, 안 가도 문제고. 이런 그 갈등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는데 자기가 꼭 가서 원하는 바 있으면 가야 되는 거다. 네. 고초를 겪어야 돼요. 네. 쉽지 않다는. 그리고 서양 음악은 우리나라 이 땅이 서양 음악의 본고장은 아니거든요. 네. 예, 가서 부딪혀야 된다고.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마치 우리나라의 국악인이 국악 사람이 해외에서 우리나라 국악을 공부로 와서 뛰어난 감각으로 연주했을 때는 국적이 뭐 불문 그렇지 않습니까?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메시지를 줄 수 있으면 그 사람이 훌륭한 거라고. 예. 그런 메시지를 줄 수 없는 사람이 와서 공부하고 와서 한다는 거는 조금 어려움에 처한다. 예.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가 배워오던 시대, 배워와서 여기서 뭐 교수도 하고 활동을 넓혔던 그런 그 대우도 받고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세상이 다 열려 있지 않습니까? 열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70년대, 80년대 그 로스트로비치라든지 안느 빌스마라든지 야노 슈타크라든지 뭐 프루니에라든지 어마어마한 거장들을 우리가 전설적인 사람들을 다 소리를 들었지 않습니까? 음악을 그렇습니다. 듣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제 그런 거장 시대는 사라졌다고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고장 시대라고 말씀드리는데 네. 20세기의 시대는 네. 지났고 네. 지금 21세기가 되지 않습니까? 20세기의 초에 우리나라 그 19세기 말부터 20세기라면 카잘스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네. 첼로로 말하자면은 그 이후로 카잘스 이후에 누구를 꼽습니까?
로스트로포비치, 로스트로비치, 예. 그다음에 야노슈 타카, 예. 피에르 프로니에, 볼 토톨리에, 뭐 이런 앙드레 나바라, 예, 안토니오 야니그로, 또 다니엘 샤프랑, 그 샤프란, 네. 예, 이런 분들이 20세기의 거장들이었어요. 네. 선생님도 거의 다 만나 뵈시죠? 만났습니다. 네, 네. 딱 한 분 못 만났는데 파블로 카잘스를 못 만났어요. 네. 그때 제가 독일에 유학 중인데 1973년 아침마다 라디오 뉴스를 듣는데 침대 뉴스를 탁 했는데 아침 뉴스가 그 독일 말을 뭐 100%는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파블로 카잘스가 어제 작고했다고. 아, 그게 10월 22일 날 잃어버리다. 예, 1973년 푸에르토리코에서. 예. 그때는 프랑코 총통이 예. 스페인 그 독재 시대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 그 푸에르토리코에서 음악 활동을 했어요. 그렇죠. 딴 데. 그 1년에 한 번씩 첼로 페스티벌, 세계 페스티벌 하는데 전 세계 사람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콘서트도 오고. 근데 아침에 저도 이제 돌아와서 누구도 만나고 뭐 다 만나고 배우기도 하고 단편적으로 저 대접도 하고 같이 그 음악 활동도 주위에서 보고 같이 있는데 이분을 못 만났다. 아쉬워요. 예. 예, 다 만났습니다. 예. 안토니오 야니그로에서는 잘스부르크에서 배웠고 예. 다니엘 샤프랑은 룩셈부르크 그 컨설바토리에서 그분한테 배웠고 그 재미있는 이야기가 오디션 하면서 제가 슈베르트 아르페지오네를 켰습니다. 예. 디로로로 따라라리 여러라 아주 명곡이거든요. 감미롭고 이 곡을 키는데 아주 눈빛이 반짝거리시면서 나는 당신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네. 내 음악과 비슷하다. 네. 얼마나 흐뭇한지면 마치 예. 저 무슨 도장을 찍으러 간 뭐 이제 그 증명을 받으러 가는 느낌. 확인서 받으러 간. 확인서 받는 느낌이다. 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알았다. 돌아가면은 더 자신 있게 가르쳐야 되겠다. 내 음악을 전달할 때 긴가민가 예. 이건 아니다. 확신을 줘야 된다. 그 학생들이. 내 음악이라는 거 있잖아요. 예. 첼로를 내가 가졌다고 내 음악은 아니잖아요. 근데 내 음악이라는 말이 굉장히 와닿는데 저도 그 안느 빌스마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이 납니다. 그다음에 야노 스타크가 화마토에서 했을 때도 예. 그렇고 다 자기 음악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들이 다 기억이 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바이올리니스트도 많고 피아니스트도 수천 명이 있고 그렇죠. 첼리스트도 수천 명이 있는데 거기서 결국 자기 음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 또 자기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제 청중에서 네. 우리 그 예술전당이나 뭐 무슨 대극장 연주를 보면은 아주 화려하게 연주하는 뭐에서 그냥 그 화려함에 도취되는 테크니션. 테크닉 네. 아주 화려하다. 네. 거기다 대고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잘한다. 네. 잘한다. 잘한다. 이거죠. 네. 그것과 조용한 음악이 흘러 들어와서 내 마음을 적셔주고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흔들어주는 음악이 있다. 이거는 감동했다는 얘기고 네. 아까 화려한 연주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건 감동하고는 다르습니다. 네. 잘한다. 잘한다. 머리에 별로 남질 않습니다. 네. 저 사람은 바짝바짝하고 뭔가 별이 빛나고 지나가는 소리고 이 감동된 사람은 한 번을 들어도 예. 평생에 내 가슴에 남는 거. 예. 그리고 나를 정화시켜주고 있다고 계속. 예. 매일 들으라는 게 아닙니다. 아, 예, 예. 매일 들으라는 게 예. 아닙니다. 한 번을 들어도 내 마음속에 침잠해지는 이 음악이 진짜다 이거죠. 그러니까 말씀 듣고 보니까 미샤 마이스키가 마이스키요. 예. 와가지고 좀 대중적 인기가 많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특히 여성들에게. 예, 왜냐면 실크 셔츠를 매번 무대 곡할 때마다 바꿔 입고. 그죠. 이태원에서 맞춰 입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할 때마다 한 번은 노란 옷 입고 한 번은 빨간 옷 입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센세이션을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미샤 마이스키가 나한테 그렇게 강한 걸 주진 않았는데 저는 안드 빌스마가 연주를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담백하고 조미료가 1%도 들어가지 않는 특히 바흐 음악을. 예, 그걸 듣고 정선이. 지금도 가장 강렬하게 제가 그 안느 빌스마의 음악을 들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담백한 그 소리를 음악을 만들 수 있을까
지금 말씀하신 예. 그 말씀대로 일생을 제가 기억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야노스 슈타크가 무대에 탁 나와서 딱 앉는데 그 엄격함과 절제된 그것은 또 강하게 인상이 나거든요. 그렇습니다. 벌써 네. 우리가 듣던 그 한 번을 들어도 마음에 남는 예. 그 침잠되어 있는 이런 음악가는 네. 무대에 걸어 나오면서 네. 벌써 마음에 그럼요. 문이 열려요. 음악이 벌써 흘러면서 그렇습니다. 정리가 들어옵니다. 돼가지고 그러나 화려한 연주, 연주를 잘한다. 뭐 재능이 뛰어나다. 예. 뭐 이런 연주는 눈이 번쩍 뜨이고 그 아주 활기차고 기분 좋습니다. 금방 지나가요. 다시 또 들어야 돼요. 예, 다시 들어야 돼요. 다시 들어야 됩니다. 이런 차이겠죠. 예.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이야기 중에서 지금 금방 생각나는 제가 지그프르트 팔름에게 레슨 받을 때 예. 그 연주하는데 제 목표가 저 사람의 현대 음악 기법을 배우는 게 목표였다고. 네.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네. 당신 내 현대 음악을 하기 전에 박, 무반주, 박, 스위트 그것부터 예. 공부를 해야 된다. 올바로 연주해야 된다. 그래서 박 연주를 펄펄 나르게 했는데 일주일만 해도 손가락이 이것도 돌아가는데 못해 그냥. 했는데 말이야. 예. 그래서 계속 연주를 집에서 하고 저는 레슨 갈 때마다 다 외워서 갔거든요. 예. 뭐 교축본도 뭐 이제 포퍼에 어려운 교축본들도 있고 피아티에 또 어려운 교축본이 12개가 있는데 그거 다 외워서 가지고 갑니다. 예, 한번 막 지적해주고 하는데 막 음악을 할 때 마음이 열리고 눈이 떠지는 느낌이에요. 그 음정으로 보면은 음정이 전부 그 16표 내지는 16분 음표 내지는 8분 음표 뭐 이런 음표가 연속적이거든요. 마치 모자이크 펴놓은 것 같은 금방 보면 그림이 안 보이는 것 같은 느낌. 그런데 할수록 음이 맑아지는 거예요. 뚜렷해지고 음이 금방 지나가도 그 보석이 바짝바짝바짝 하면서 지나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바흐를 공부해야 되겠구나. 그 곡을 기초를 완성한다는 거는 고전음악이다. 고전음악이 완전하지 못할 때 현대음악은 가짜예요. 지멋대로 하는 건 가짜다. 근데 이제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가 80년, 90년 넘으면서 레퍼토리를 짤 때요. 대개가 제일 자랑하는 게 마에서부터 쇼스타코비치 같이 이렇게 레퍼토리를 자랑을 많이 했어요. 메뉴. 쉽게 말하면 메뉴, 식당으로 예. 말하면 그 메뉴를 뷔페 식당처럼 바하부터 쇼스타코비치를 그 프로그램에 다 넣는 게 그때 한 시대의 트렌드가 된 것 같아요. 그 왜냐면은 그 고전부터 현대까지 아우른다. 네, 아우른다. 다 한다. 다 배웠다. 예, 그렇습니다. 난 이만큼 다 잘한다. 시험 볼 때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거가 무르익어야 되죠. 예. 그거 한 번 하고 끝이는 게 안 됩니다. 제 졸업 연주 하는 것도 처음에 이렇게 시키더라고요. 몰랐어요. 강당에서 학교 발표를 시킨다고. 학교에 그 프린트로 해서 그 현관에 이렇게 종이 쪽지가 붙어요. 오늘 아마모이가 이런 프로그램을 독주한다. 그거 하기 전에 클래스에서 연주한다고. 10명 앉혀놓고 10명이서 선생님 지도하에 오늘 우리 미스터 나가 연주하는데 모든 학생들이 참여를 해라. 그럼 완전 전부 첼로 오는 학생들만 하니까 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 뭐라고 잘해야 되겠다. 예? 올바로 해야 떨리고 뭘 했는지 몰라요. 그냥 혼비백산해서. 두 번째 같은 곡으로 강당에서 연주할 때는 조금 정리가 됩니다. 마음이 안정이 되고 릴렉스 그러니까 그 음악의 흐름을 조금 더 자기 그 생각대로 자유스럽게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밖에서 연주하는 극장에서 저는 이제 콜레기움 뮤지컴이라고 세 번째는 그 1974년 5월에 대학 극장에서 연주하는데 그건 이제 그 시에서 발행하는 그 신문에도 평론이 납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 저희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 연주할 때는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내 음악을 내 스타일로 내 호흡으로 연주할 수 있는 경력을 쌓은 거예요. 프로그램 하나 가지고 딱 끝났다. 굿바이? 아니라고. 그게 바흐를 30년, 50년 전에 공부했더라도 지금 다시 해야 됩니다. 새로운 거예요. 항상 새로운 거라고. 그러니까 그 새로움을 늘 느껴야지 마치 샘물
그 기로 올리면 계속 그 샘물이 나오듯이 그 마음이 새로워져야지 새 음악이 되는 거라고. 박 음악 옛날에 했다고 굿바이? 지나간 거다. 아니라고. 이건 아니라고. 아니라고. 그죠. 자, 듣고 보니까 아까 지게 스님 오셔가지고 유관순 기념관, 네. 그거 끝나고 이제 세종문화회관이 1978년에 개관하면서 네. 극장 시대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활동도 이제 보다 본격적인 전문 연주장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아주 거기도 중요한 얘기. 네. 당시에 저는 이제 1969년 3월 10일 날 제 개인적으로는 첫 독주회를 명동 국립극장에서 네, 하게 되죠. 명동 국립극장 시대입니다. 1960년대. 네. 1970년대 1973년에 장충동에 이른바 국립극장이 건설이 되고 네. 그때부터 대한민국 음악제가 시작된다고. 1973년도에. 네.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1978년에 세종문화회관이 열리게 개관하죠. 되죠. 네. 그때 제가 그 기사를 뚜렷하게 기억이 나는데 말이 많았습니다. 저게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극장이었어요. 네. 당시 그 건설 회사가 대림산업이었습니다. 대림산업 맞습니다. 예. 예. 대림산업이었는데 200억이 넘는 공사였습니다. 기간도 오래 걸리고 지금도 보면은 근사한 건물이에요. 저렇게 아름다운 건물이 어디가 있냐고요. 파이프 오르간이 설치돼요. 6,000개 이상의 파이프가 들어간 파이프 오르간이 설치되는데 바야흐로 국제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맞아요. 서울이 국제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라고. 네. 어디 와서 연주할 데가 어디가 있습니다. 예? 대가들이 와서 유관순 기념관에서 연주하라고 합니까? 그때 유관순 기념관 이야기 하니까 생각나는 게 이화대 강당. 이화의 그 전에는 60년이 그랬잖아요. 그때는 줄리아드 현악 사중주단이 와서 그 신촌의 이화여대 강당에서 연주를 하는데 기차 지나가잖아요. 빵 소리가 날 때가 있고 그렇죠. 어떤 때는 정전이 팍 돼서 불이 꺼질 때가 있어요. 60년대 대한민국 얼마나 열악했어요. 네. 제가 71년도 독일 갈 때도 공식적으로 그 뭐랄까 외화를 바꿔주는 거가 100불이었습니다. 네. 저는 100불을 한 장 들고 이 도장 주머니에 100불 한 장. 200불 가지고. 돈이 없어요, 대한민국에. 예? 국민소득이 57불, 60 몇 불 뭐 이러던 시대니까. 자관 그래서 세종문화회관이 1978년도 오픈하면서 그때 오픈 그 기념으로, 개관 기념으로 김생렬 선생님이 서울 시립경악단 지휘로 제가 협연도 하고 했거든요. 예. 같이 연주한 사람 중에서 고타르스키라고 오보에도 부른 분도 있고 했는데 바야흐로 국제화 시대, 그럴듯한 무대. 그래서 국제 음악제가 시작됩니다. 네. 그 국제화 시대가 열렸다는 말은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세종문화회관에 서울시립합창단이 그때 창단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 창단 준비를 해서 오프닝 무대부터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일생 동안 가장 좋은 연주를 본 기간이 세종문화회관 개관으로부터 한 10년간. 그러니까 예술의 전당이 나오기 전에 그 10년 동안 뭐 정말 세계의 명장들, 거장들 또 말레도 그때 다 봤거든요. 예. 그래서 선생님 말씀하셨던 맞습니다. 국제화 시대의 신호탄이 그때 터진 거죠. 그러니까 그 전 시대에는 물론 그 미국에서도 날라오고 유럽에서도 날라오고 그 전 시대도 드문드문 있긴 있었어요. 그러나 그 6, 70년대에는 일본은 이미 거의 그렇죠. 100년을 앞선 그렇죠, 앞서요. 그 클래식의 강국이었다고요. NHK 교향악단을 비롯해서 세계적인 교향악단이 있었고 그런데 한국에 와서 그런 대가들을 접할 수 있는 거는 일본에 와야 돼요. 일본에서 우리나라는 가깝지 않습니까? 비행기표가 싸다고. 그러니까 일본에 오신 분을 여기 한두 번 연주하고 돌아가요. 그때 일본은 그 세계적인 대가들이 한번 오면 투어를 했잖아요. 투어를 하면 한 달 이상을 각 지방마다 투어를 했죠. 아무 걱정이 없어요. 네. 전 국민들이 거의 다 그 음악을 들을 수 있다고요. 각 지방마다 좋은 극장이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 오신 분을 그 저렴한 비용으로 한국에 와서 세종문화회관이나 어디 국립극장 한번 연주하고 간. 지방에는 뭐 불가능하고. 불가능했죠. 예. 하두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그 세종문화회관 개관입니다. 국제화. 그리고 그 이듬해 10년이 흘러서
저기 우면산 자락에 예술의 전당이 예, 서초동 예술의 전당이 개관이 되는데 그때 1988년도입니다. 예. 1988년도에 그 콘서트홀, 오페라 극장, 예. 무슨 또 미술관, 예. 국립국악원, 예. 세계에 이런 곳이 없어요. 예. 그래서 80년대 그 후반에 90년대 들어서는 명물이 됐습니다. 세계적으로 알려졌어요. 그렇죠. 한국 서울에 가면은 서울 아트센터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해야 된다. 거기 가봐라. 그 저 하나의 투어 문화적인 투어 장소가 되기도 했어요. 지금 여름에 되면은 그 야외 음악 분수가 있고 사람들이 꽉 차 있습니다. 얼마나 흐뭇해요. 여기에서 또 한 번 업그레이드 됩니다. 업그레이드 돼 있죠. 그리고 지금 그 한국예술종합학교인가요? 네. 그 뒤쪽에도 있고 완전히 예술 컴팩트한 기가 막힌 장소가 된 거예요. 지금 그런 장소가 없습니다. 그렇죠. 또 한 번 업그레이드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저기 그 대기업들이 뭐 호암 LG 아트홀이니 아트센터도 뭐 만들어지고. LG 아트센터니 뭐 롯데 콘서트홀이니 이런 기업들이 문화 사업으로서 좋은 일들을 하죠. 이는 이제 보편화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편화되어 있어요. 크고 작은 홀들이 많이 생기고 무슨. 예. 그래서 이제 그 하드웨어가 생기니까 소프트웨어는 저절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 환경도 많이 좋아졌고 또 우리 예술 인력의 실력도 굉장히 나오고 전 세계 콩쿠르에 우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아마 가장 높은 그런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한국 학생들이 뭐 한때는 그 비난의 대상도 됐습니다. 전부 이태리 가면 한국 사람들이다 이게. 독일 가면 전부 연주자들이 길거리에서 한국말이 들린다. 그리고 한때는 그 이태리 음악 협회에서 한국 사람 좀 출연 금지시키자 이런 금지시키 국제 논란이 콩쿠르에 다 나왔습니다. 나와서. 예. 그런데 사실 노래를 잘해요. 예. 너무 잘한다. 목소리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옛날에는 60, 70년대는 그 시대상으로도 그랬을지 몰라도 예, 우리 생활이 그렇게 윤택하지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모든 그 음성이나 그 가진 거나 이 메마른 시대 그때는 근데 80년대 이후 사람이 달라졌어요. 달라졌죠. 키도 커지고 네. 60년대는 제가 보통이었습니다. 평균 키였습니다. 지금 작은 키로 들어가더라고. 네. 평균 70, 80이 되고 뒤떨어지질 않아요. 예. 체형도 달라졌고 독일 가보세요. 독일 오페라 극장이 군데군데 그 적어도 그 수도급 도시는 오페라 극장이 다 있거든요. 오페라 합창단에 그 조그마한 도시 하이델베르크 예를 들겠습니다. 그건 좀 조그마한 도시예요. 거기도 오페라 극장이 있고 시 교향악단이 있고 그런데 그 오페라 합창단에 테너가 8명 중에 4명이 한국 사람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국 사람들. 거기 제 제자가 그 오케스트라에 첼로 연주자로 있다가 이제 뭐 함부르크 교향악단으로 또 이직을 했더라고요. 근데 잘하면 또 더 큰 오케스트라 보수가 좀 나은데 그야말로 그건 직업 음악가들, 예. 먹고 사는 음악가들, 풍족하게 그런 그 시대가 됐다 이거죠. 예.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음악이 꼭 어떻게 우리나라 음악이 그냥 저 변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중심에 와 있고 지금 콩쿠르 말씀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저도 좀 기억이 나는데 그 벨지움에 어느 그 라디오 기자가 예. 기자가 내한에 도대체 한국의 음악 교육이 어떻길래 이 국제 무대를 휩쓸고 있냐 이거예요. 국제 무대를 휩쓸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마치 홍수가 난 것 같다. 어떻게 세계 시장으로 이렇게 콩쿠르를 따르는 사람들이 본물 터지듯이 밀려오느냐. 근데 또 갔다 오면 그 전 또 환경이 달라서 그들이 또 존재하지를 못하는 그런 또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시대가 이제 그 경우는 다르지만 일본이 일찍이 겪은 네. 상황이에요. 제가 독일 쾰른에 갔을 때 서로 일본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5명이 있었어요. 저 첼로 왔고 또 피아노 치는 아무개하고 누구고 몇 명 있는데 그때 그 독일 사람들이 이제 서로 동양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서로 일본말만 한다고. 다 일본 사람인 줄 알아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야 걔가 한국 사람이래. 그러면 그때 한국말을 할 정도니까. 5명 있을 때
50명이 일본 사람이었어요. 네. 학생들만. 그렇게 많이 유학을 왔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유학 가는 게 뭡니까? 피아노, 바이올린, 성악, 첼로. 바이올린. 첼로는 한두 명. 예. 주로 피아노, 성악. 바이올린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그들이 유학 오는 건 튜바, 예. 바순, 클라리넷, 트럼펫. 튜바. 튜바가 유학 간다는 그때는 상상할 수 없었어요. 네. 근데 일본 학생들에서 튜바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때 일본 오케스트라 소리를 들어보면은 반짝반짝해요. 금관악기 소리가. 제대로 배워가지고 하더라고요. 응? 그 일본, 우리나라에는 뭐, 각 기업이나 이런데 오케스트라는 별로 없었어요. 린나이 아시죠? 린나이요. 그렇죠. 린나이 브라스 밴드. 네네. 밴드. 네. 일본에는 기업마다 오케스트라가 있어요. 네. 브라스 밴드가 있고요. 그 뭐 각종 악기 군별로도 있고. 그 제 들은 말로 그때 당시 그러니까 한 4, 50년 전이죠. 6,000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네. 밴드. 다 부는 거예요. 네. 그 중에서 특출난 아이들이 유학 오는데 그게 5, 60명이다 이거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그때 가서 하는 것과 지금 그 후로 본물같이 갔다가 들어와서 하면은 시장이 좁다고요. 여기는. 네. 보세요.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 몇 군데 연주하면 갈 데가 없다고. 네. 전국 투어 이제 겨우 한 바퀴 돌면 지방에서는 그런 문화를 보급 차원으로는 많이 가지만 가서 열광하는 그 분위기는 아직 아니다고. 네. 그러니까 시장이 더 개발돼야 된다. 시장의 개발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는 뭐 유럽 본고장을 우리가 뭐 할 수는 좀 어렵겠지만 예. 뭐 베트남이나 예. 아시아권, 예. 중국이라 이 시장은 앞으로도 열릴 수 있고 교육 시장도 열릴 것 같은데요. 우리가 노력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제가 아시안 뮤직 캠프 1977년도에 네. 그 각 나라를 순회하면서 가르치기도 했지 않습니까? 각 지역의 특성을 알게 됐어요. 아시아 지역에서는 한국, 일본, 중국입니다. 네. 이 동남아시아 내려오면 덥습니다. 네. 그 저쪽 더 올라가면 이제 유럽, 아시아고, 아시아로, 동남아시아로 온다면, 제가 한국, 일본, 중국이라고. 이 기후가 사계절이 뚜렷해요. 네. 아름답습니다. 저쪽 가보세요. Only one season. 여름밖에 없어요. 또 저 북구락부 가면 뭐 여름이 거의 여름은 그냥 밤낮 대낮이고 겨울은 밤낮 깜깜하고 이런 적이지만 이 사계절 아름다움을 갖춘 나라는 몇 안 된다. 여기에서 음악이 탄생하고 철학이 되고 문학이 변하고 보세요. 지금 동남아시아 필리핀 아무리 한 시대 한때 어느 지도자가 애정을 가지고 올렸지만 끝나잖아요. 그 시대까지 없어요. 저쪽 더 밑에는 뭐 싱가포르 거기도 오케스트라 문화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연주자들 한때 많이 수입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오케스트라를 말죠. 그 주의자 이름까지 제가 안다고. 한국에 와서 저를 만나고 하고 한국의 연주자들은 수입하려고 오디션에 데리고 가고 월급 많이 주겠다고. 주의자는 추웨이라고 기억도 또 유럽에서 공부한 사람인데 유지하다가 그 사람 끝나니까 또 끝나고 홍콩도 쫙 이제 그 영국 시대 얼마나 그 영국하고 직거래를 합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많이 가서 오케스트라 생활을 했어요. 직업으로. 예. 거의 지속되질 않는다고. 한때 문화가 이렇게 있고 동남아시아 싱가포르도 갔었죠. 여기도 갔죠. 또 어디 말레이시아 거기 뭐 나중에 이제 한국에 와서 배우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 느낌으로 가르쳐 보니까 발전 속도가 더뎌요. 음악가로서 느낌이 약하다고. 음악이 좋고 클래식 음악이 꼭 해야 되겠다는 거는 의욕의 차이지만 어디까지냐 올라오지를 못한다. 발전 속도가.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고. 그 말씀 듣고 보니까요.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오케스트라가 상당히 평준화됐다. 지방들도 다 잘하고.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금 KBS도 그렇지만은 외국 지휘자를 아직도 계속 선호하는 쪽이
강해지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지휘자들은 또 설 자리가 없어지고 이런 부분을 이제는 한번 새롭게 짚어봐야 되지 않나요? 그 아주 그 바로 전 말씀을 드릴게요. 네. 1988년도에 예술의 전당이 개관되지 않습니까? 네. 맞춰가지고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예술의 전당에서 낸 거가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교향악 축제. 그렇죠. 교향악 축제. 이게 우리나라 교향악 발전에 지대한 공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서울시립교향악단, KBS 교향악단, 조금 그 후에 뭐 코리안 심포니가 생겨서 지금 그 이제 민간 교향악단으로서 활기하지만 그 나머지 지역에 그야말로 지방 교향악단의 수준에 머무르는 부산시향, 뭐 울산시향, 뭐 광주시향, 수원시향 다 있었어요. 그런데 교향악 축제가 시리즈로 시작되면서 그 교향악단을 서울예술전당에 세우게 됩니다. 4월에. 그렇죠. 한 달 내내 지속돼요. 그러면 그 교향악단이 예술전당 무대에 서려고 그냥 오겠어요? 그렇죠. 굉장한 역할을 한 겁니다. 네. 업그레이드 시킨 거예요. 그게 지금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30년이 넘은 오늘날의 지방 교향악단 수준은 괜찮은 거예요. 예. 그래서 외국에서 나면 한 바퀴 삥 돌 수도 있어요. 순회 연주들. 저도 어디 뭐 천안 가도 예술전당이 있더라고요. 네, 이름이 이제 또 비슷하게 뭐 의정부 가도 있더라고요. 네, 의정부 예술전당. 뭐 어디 조금 중소 도시에도 근사한 공연장이 있어요. 피아노도 슈타인웨이가 다 있더라고요. 군포가 아니고 군포 문화회관에도 슈타인웨이 2m 70짜리가 콘서트형으로 있더라고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렇게 인프라가 되면서 이 음악이 상승되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오케스트라. 그런데 그 지휘자 말씀하시니까 지휘자도 조금 더 탈피해야 돼요. 외국 사람을 선호한다 하는 거는 아직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저 사람이 올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나아야 된다. 키워주는 것도 좋다고. 그러면 더 열심히 해야죠.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개인이 기회가 없다 보니까 또 자꾸 자기 자신이 오케스트라를 만드는 그런 또 시장 확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지금 그 서울 심포니에타를 하시는 김영준 선생님인가요? 네. 예. 서울 심포니에타. 그런 분이 아주 좋은 분입니다. 이 음악을 꼭 대규모의 오케스트라만 음악이냐? 아니더라도. 아닙니다. 실력이 많아야 된다고. 실력은 정겨운 음악이지 않습니까? 이게 발달되면은 큰 물이 되는 거죠. 원래 선생님도 실력 운동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그 김남윤 선생님 그 귀국 하시면서 트리오 하는데 이른바 서울 무지카 트리오를 결성해서 1978년 세종문화회관 개관할 때 첫 연주 스타트를 시작해서 한 10여 년 계속 정기 연주를 하고 레파토리 개발하고 그 전에 하지 못했던 그 레파토리를 초연도 많이 하게 되고 뭐 부산 대구까지 다 돌면서도 연주하고 아주 값진 거예요. 값졌죠. 정말 값진 겁니다. 그런 음악회가 많아야 된다. 그 뒤에 또 예음 실내악단이 나와서 오래 했죠. 그 서대문에 예음홀을 그 지으면서 예음홀을 그 소프트웨어를 실내악으로 그 당시에 최원영 씨가 예음문화재단을 설립하면서 그 객석도 만들고 그 잡지의 역할도 많이 있었죠. 많이 공이 많이 들어가는 알찬 잡지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금호 실내악단을 그 박 회장님이 만드셔가지고 박성룡 회장님인가? 만드셔가지고 지원했는데 그것도 지금 그분이 돌아가시니까 약해지고 약해지고 지금은 이제 어디로 다른 데로 뭐 갔다 이 실내악단이 외국의 악단처럼 유명 악단들 30년, 40년을 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들도 쉽지는 않을 텐데. 그렇죠. 그런 직업 악단 또 끝까지 이렇게 악단을 유지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는 우리도 좀 성숙 단계에 필요하지 않을까. 그 중에서 지금 50년 이상을 그 실내악과 또는 이제 여러 가지를 또 좀 더 불어넣는데 처음에는 바로크 앙상블로 시작한 1960년대 중반에 제일 처음에 전복조 선생님에 의해서 창단된 악단이
그 바로 이어서 김민 선생이 지금 하고 지금 계셔요. 하고 계시죠. 근데 그 이제 이름을 바꿔서 코리아 챔버 챔버. 오케스트라라고. 네, 네. 근데 그분이 그 일찍이 유학하실 때도 쾰런의 챔버 오케스트라에 플레이했었습니다. 네, 쾰런. 예, 네. 그분 공부는 저 함부르크에서 공부하셨고 저보다 조금 더 일찍 가셨습니다. 예, 독일 공부를 마치면서 어마어마한 경력을 쌓아가지고 돌아오신다고. 그 챔버 오케스트라를 활동을 거기서 하면서 유럽을 전부 투어도 하고 그 오케스트라의 운영 또는 그 레파토리 개발 또 연주자의 그 뭐 섭외 관계나 이제 최고 연주자 수준. 지금 오늘날 서울 챔버 오케스트라 같은 단체가 없어요. 네, 그렇죠. 50년 이상을 한 길을 걸어서 저렇게 한다는 건 정말 존경해야 됩니다. 요즘은 정부 또 지원이 아니에요. 콘서바토리를 만들어서 콘서바토리도 막 더 그까지 또 운영을 하시고 이래서. 그렇게까지 누가 할 수 있냐고. 네, 참 다음에 이건 희생입니다. 정말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필요하죠. 네. 그 개인으로 의지에 의해서 네. 저렇게 발전돼 나가고 있는데 어제까지인가 저는 처음에 그분이 1980년대에 귀국하면서 같이 바로 광산부를 다시 재건하자고 하시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저 바빴어요. 네. 저는 학교에 재직하고 있고 그냥 바쁘고 이제 그 선생님도 처음에는 한양대학교 부임하셨다가 서울대학으로서 이제 정년 때까지 계시고 근데 이걸 부활을 해야 되는데 연습 시간이 없어요. 네. 서로 연습하려고 야 우리 어떻게 하면 새벽 6시부터 하자. 출근하기 전까지 9시 전에로 끝나자. 그래가지고 장충동에 국립극장 방 하나를 빌려서 6시부터 뭐 비발디의 사계를 연주한다거나 뭐 하면 부지런히 연습하고 흩어지고 도저히 저는 이제 그 이후로 이어지지를 못하고 했지만 그때 같이 저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오래 할 줄 몰랐어요. 네. 이렇게까지 발전할 줄 몰랐어요. 네. 대한민국의 유일한 국제적 규모, 지금 저 세계 투어를 다니고 있지 하고 않습니까? 있죠. 예, 예. 그 세계에 알려진 교향악단입니다. 세계 유수의 비엔나 뮤직 페어라인잘 또는 뭐 비엔나 극장 어디 할 거 없이 독일의 저 벨린 필라모니카 할 거 없이 전 세계 뉴욕 말 것이 휩쓸고 다니시더라고요. 예, 제가 이제 지난달에도 안희찬 교수가 하는 그 트럼펫 하는 트럼펫 거. 앙상블 그냥 그 각 그 경향악단에 예. 있으면서 한번 모여서 예. 이제 1년에 한번 연주를 하는 거 보고 연주 실력이 깜짝 놀랄 만큼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관악도 다 유학을 갔다 오고. 그분은 저기 네덜란드의 그 암스테르담 네. 컨설버터리에서 공부하시고 이제 앞으로 거기가 셉니다. 브라스가. 앞으로 우리 개인들은 지금 오페라 하우스에서 다 공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실내악 단체, 항상 오케스트라는 우선 놔두더라도 그런 실내악단들이 해외 시장을 두드리고 개척할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가야죠. 예. 손을 베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그 시대가 달라져서 인터넷 시대, 유튜브 시대가 갑자기 돌아왔다고요. 예. 옛날에는 사람에게 사람을 알려지는 그 기간이 엄청나게 길었어요. 정보도 없었고. 정보도 없었고 그러니까 10년 후에나 그때사 여기 한국에 저 사람이 유명했던 사람인가? 뭐 이런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는 즉각적이라고요. 예. 즉각적이에요. 오늘 연주한 건 내일 저기 부에노스아이레스 런던에서 동시에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때는 또 세종 솔로이스트를 많이 또 초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해외 시장에서 매력적이려면 초청을 한다든지 바로 상업적인 마케팅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페스티벌에 네. 한국 악단을 초청하려면 좀 특색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콘텐츠가 상위의 콘텐츠가 있어요. 네. 그게 우리 작품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우리 작품이 예. 좋은 거죠. 같은 예. 조건보다. 예. 예? 바하 지금 동네 가서 바하를 갖다가 그렇습니다. 하는 것보다는 예. 우리 작품을 만들어서 이미 예. 우리나라 음악이 세계화되어 있어요. 지금 세계화돼 대중음악이 예, 그렇죠. 이끌고 가버렸다고. 방탄소년이나 케이팝 이미 세계화돼 있잖아요. 이끌고 갔어요. 네. 지구를 횡횡 돌게 그렇죠. 만들었다고. 그래서 우리 컨텐츠만 조금 바꿔주면 네. 나윤선 같은 경우도 네. 지금 나영수 선생님 예, 작품도 뭐 전 세계 시장을 지금 다 석권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예. 예. 그럼 프랑스 재즈에다가 예. 한국적인 걸 가미를 하니까 된 예. 그 이제 대중성으로 이제 이원화 시킨다면은 예. 대중성 있는 그것이 이미 지구를 커버하고 있더라고요. 예.
무서운 거예요. 예. 어마어마한 그래서 우리가 공로자입니다. 삐아졸라가 지금 또 지구촌을 몇 바퀴 돌았잖아요. 예. 그렇듯이 우리 컨텐츠도 예. 삐아졸라 같은 그런 세계를 감동시키는 예. 레퍼토리가 나와야 된다. 나와야 되죠. 예. 나는데 이 클래식의 특성상 여기가 본 고장은 아니에요. 그렇죠. 본 고장은 아닌데 네네. 본 고장을 능가할 만큼 그렇죠. 알려져 있어요. 그렇죠. 뭘로 알려졌느냐. 지금 아까 그 콩쿠르를 길게 말씀을 안 드렸지만 이 콩쿠르라는 건 한 사람이 혜성과 같이 나타나는 걸 조명하는 거거든요. 예. 그 과정이 갑자기 나와서 잘한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쌓여서 나온 거죠. 어마어마하게 쌓이고 그렇게 인정을 받기까지는 거의 한 달 이상의 그 1차, 2차, 3차 하면서 고전, 아까 말씀드렸죠. 고전 음악부터 현대 음악까지 대가들이 보는 눈이 옳다고 봐야 된다고. 그렇죠.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죠. 그분들의 인정을 받음으로써 유명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 세계인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또 말할 것 없이 가까운 근래로 말하자면 조성진이가 뭐 조성진을 이야기할 때 조성진이 2015년도에 쇼판 콩쿠르에 1등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우승합니다. 전 세계인이 그를 조명하기 시작합니다. 조성진 하니까 음악을 듣고 근데 그때는 우리나라 사람도 뭐 매스컴에 그냥 도배를 했으니까 네. 조성진이 이름부터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조성진이 음악을 못 듣던 사람, 들어보지 못한 사람도 조성진 하면 피아니스트를 알게 된다. 그렇죠. 그런데 색다른 게 있어요. 유럽 사람들은 조성진이 음악을 들었어요. 조성진 하면 그 음악을 듣고 조성진을 인정한다고. 우리는 이름부터 듣고 조성진을 알게 돼요. 네. 그리고 와서 연주를 하려면 표가 뭐 티켓 이미 매진이 돼서 들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네. 유튜브로나 좀 더. 그들은 어느 시대든지 티켓을 사가지고 대가를 지불하고 가서 반드시 음악을 듣습니다. 공짜로 안 들어요. 이제 다음 기회에는요. 예. 이제 그 티켓을 사는 거, 예. 관객이 되는 거, 관객이 돼야 돼요. 티켓을 삼으로써 인생이 얼마나 행복해지는가 예. 그런 쪽을 한번 다루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긴 시간 이야기 감사합니다. 그러시죠.